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요즘에 2022학년도, 이제 2023학년도 우리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지금 고3, 또 고2, 또 지금 재수생들 이 영상 화면을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지금 1년이 넘게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도 다니고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째 학생부 종합전형, 또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가리키고 있는데, 요즘에 저한테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제가 강연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시 방법을 책으로 쓰고, 또 제가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저한테 배우고 있는 저희 제자들은 이제 지금 코로나라고 해도 이제 1년 전부터 또 2년 전부터 이렇게 저는 언택트 방법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 우리 뭐 일반고 학생들, 또 해외고 검정고사 학생들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할지 참 막연하다. 그동안에 물어봤던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들하고는 또 다른 내용들을 저한테 자꾸 이제 질문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제자들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로서 16년 동안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책도 쓰고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강연에도 많이 이제 학교 강연에도 다니고 하면 친구들하고 많이, 또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만나 소통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일반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16년간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대입을 성공을 시키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잘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거쳐서, 원래 로드맵이라는 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원래 우리 대치동에서 또 우리가 해외고나 이렇게 뭐 제주국제학교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영유를 거쳐서 초등학교 이제 뭐 사립이라든가 국제학교라든가 거치고, 근데 문제는 본인의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좀 열의가 있으시고, 또 이제 학생들의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로드맵을 짜서 그렇게 오는 이제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가리키는 우리 학생들, 제 제자들로 오는 학생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고만 해도 굉장히, 지금 원래 해외고를 간다는 것은 사실상은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고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대입의 어떤 로드맵의 방향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또 부모님하고 많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주재원으로 해외를 가게 돼서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같이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 삶의 방향에서 아무리 내가 잘, 우리 아이가 잘 이렇게 로드맵을 짜고 왔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한 번에 어떤 상황이, 또 어떤 그 시점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에 대한 대상, 어떤 보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받지만, 이것이 어떤 한순간에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분명히 뭐냐, 자기의 로드맵에 대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충분하게 경험을 하고, 내가 뭘 통해서 타인과의 삶 속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감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통해서 타인들과 함께 갈 것인지, 그러면서도 내가 무엇을 통했을 때 가장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초등학교 때부터 탐구가 돼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자체는 어떻다? 대입을 향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되고 공부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거리가, 그런 어떤 진로나 과목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적다, 혹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잘 로드맵을 짜온 학생들도 있지만, 로드맵이 잘 짜왔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또 그것이 뭉개지고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나 수능이라는 어떤 헤게모니 자체가 지금 많이, 뭐 좌석,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인원 좌석도 그렇고, 수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지금 수시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지금 이 사회가 원하는 헤게모니 패러다임 자체는 수능이라는 어떤 2차적인 혹은 조금 더 생각하면 좀 3차적인 논리적보다는 이제는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본인의 것을 찾아서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뭉개고 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의 길을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내 것을 찾아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의 온리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이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이제 2024학년도부터 2024, 2025 이렇게 지나면서 고교학점제라는 게 지금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러니 사실상 수능만으로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인데 지금 우리가 2022학년도 이제 지금 2021년도 4월 지금 28일쯤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연구실에서 찍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사실은 굉장히 16년 전, 15년 전부터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헤게모니이긴 합니다. 질문이긴 한데 사실상 지금 이제 수능 최저 등급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온리 이제 골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최저 등급 수능이 안 들어갔죠. 근데 2022학년도부터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 국제학부는 수능이 빠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골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수능이 들어가냐? 근데 또 추세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문제가 뭐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빼고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올해 입시하는 거 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등등등 뭐 서울대학교 해서 수능이 안 들어가요. 여태까지 안 들어갔던 그 유지를 하는 거죠. 골주로. 근데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로 지금 수능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에 2023학년도에는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빼고 다른 일반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서 수능이 들어가냐 최저 등급이 아니에요. 지금 2023학년도까지 내후년 입시까지는 이미 다 요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뭐가 이제 문제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능이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어떤 수능에 대한 최저 등급에 대한 골자는 기존의 우리 방법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델들 또 제가 16년 동안 입학사관제 때부터 지금까지 가리키면서 제가 가리키는 프로그램들 또 우리 제자들이 16년 동안의 대학을 가는 모습들 그 속에서의 노하우들을 보면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에 뭐 국제학부 언더우드 전형이 뭐 몇 명을 뽑고 국문과가 몇 명을 뽑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100명 학부에서 경영학과에서 100명 정도를 뽑는 학부면 그 다음 연도에도 그 정도 뽑아요. 갑자기 100명 뽑는 학부에서 뭐 30명을 뽑는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골자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10명 정도를 뽑는 학과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연도에 뭐 20명을 뽑고 30명을 뽑지 않습니다. 매 16년 입학사관제부터 지금까지 매년 16년, 17년 이렇게 계속 오면서 한 가지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몇 명을 더 뽑고 몇 명을 덜 뽑고 매번 대학 입시 요강이 변하면서 그게 아니고 수능을 보고 안 보고 이 부분이 아니라 물론 수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전공을 골랐는가 이걸 다른 말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두에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뿐만이 아니라 로드맵을 초등학교 때 짜야 되는데 그렇게 짜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망하는 경우들도 많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정해진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이런 걸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이 전공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는 이 싸움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근간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은 대부분 다 대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교육이죠. 그래서 대입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수능이라든가 이런 대입 교육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 방법론들을 따라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어떤 결을이라든가 진로교육이라는 것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긴 하겠네요. 근데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걸 내가 잘 하면서 그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 속에서 타인들과 어떻게 같이 소통하면서 내 어떤 달란트를 타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거의 없는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17살, 18살, 19살, 많게는 이제 21살까지, 22살까지 재생들은 이제 더 공부를 하는데 이다 보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에 굉장히 이렇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그 헤게모니 질문을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16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킨 강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 요강은 항상 나오고 대학교의 그 요강은 어떤 틀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100명 뽑던 게 30명으로 줄어들고 10명 뽑은 게 30명 늘어나는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건 요강들을 잘 보시면 돼요. 다 요즘은 다 공개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질문이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고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다시 이런 언택트 환경에서 이런 강의가 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16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최대한 어떤 대학 입시 전방에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 대학에 보내는 강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말들, 썼던 글들, 컬럼들, 책들, 또 이렇게 강의들. 그래서 저는 이제 칠판 강의 형식의 강의들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검정고시 해외고 또 전외신 학생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실질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제 영상과 강의와 뭐 제 책과 이런 거를 보고 정말 대학을 잘 합격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고맙게도 전화를 걸고 또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감사합니다. 또 그런 전화나 또 그런 격려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제 방법과 방식과 노하우가 또 제 시간과 노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또 가장 저한테 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시직에 가장 필요한 제가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물론 저하고 우리 권현 아카데미에서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제자들은 뭐 2년, 1년 반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저하고 언택트로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가리키고 있는 학생들 외에도 제가 그동안 이제 전국의 학교를 다니면서 강연회나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항상 그 학생들한테 정말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시 전형의 팁들을 본질적인 말씀들,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계속 1년 넘게 오고 있고 해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그런 강연회라도 혹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더 지금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일타 강사로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런 언택트라는 이런 요즘에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책상 앞에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고나 이제 학생들은 생계부에 채워갈 내용들을 경험을 하고 실제 이제 몸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프로젝트나 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도 징빙 서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실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길게 되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겠냐,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론 포기하고 안 하고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몫입니다. 제가 뭐 포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시 전형 양식이기 때문에 입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한 학생과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과는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포함해서 16년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3, 4년만 있으면 20년이 되는 전형이에요. 이 전형 자체가. 이 전형이 절대로 역사가 짧거나 어느 순간에 그렇게 뚝 떨어진 그런 전형이 아니죠. 예전에는 굉장한 많은 정보들이 비밀리에 이렇게 아는 사람 위주로만 갔다면 지금의 학생부 전형은 이제 앞으로 3, 4년만 있으면 20년이 되는 전형입니다. 더구나 2024학년, 2025학년도가 되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골라 듣는 건데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들어왔다는 그 속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그 안에 더 잘 섞여서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수시라는 게 잘 적용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수능으로만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수시라는 것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 하나의 어떤 기회가 있는 학생들이 더구나 지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16년이 지나도 그렇게 정착이 안 됐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컨설팅만 하려고 그러고 컨설팅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방향을 몰랐을 때 고액의 컨설팅을 들어서 그 방향을 이제 결정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 컨설턴트의 노하우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히딩크가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가르쳤듯이 그렇게 하듯이 뭔가 지도자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그렇게 뭔가가 좋은 결과로 오는 게 컨설팅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학생들 자체가 컨설팅을 갖고도 방향을 제시해줬다고 해서 그거 갖고 실행으로 옮길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고 본인이 왜 어떤 존재성과 헤게모니를 갖고 그것이 전공 역량과 연결이 돼서 충분한 스코 속에서 전공 역량을 해나가는 그런 로드맵들이 나와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뭐 몇 년 전에 내신 몇 등급으로 좋은 대학을 붙은 학생의 선배의 그런 이미 다 흘러가 버린 이미 다 소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팩트 그런 어떤 뭐 스펙을 얘기한들 그것이 똑같은 스펙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 학과를 준비하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겨 넣어서 그런 어떤 정보들이 나동그리니까 너도 그걸 똑같이 해라. 내가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간다면 그건 사람마다의 다 상황과 사람마다의 그 자기의 전공에 대한 어떤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제 오는 학생들 21살, 22살 이제 이렇게 나이가 꽉 차서 더구나 이제 남학생들 군대 갈 나이가 꽉 차서 오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다 떠나서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안 했니? 그러면 그동안 준비를 안 했던 학생들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컨설팅을 하고 준비를 했대요. 근데 뭘 했니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뭐 외우라고 주면서 외울 걸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외우라고 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내 얘기를 해야지. 누가 다른 사람 한 거를 누가 짜준 거를 외워서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한 그 기존의 자소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내용도 하나도 없고 이 아이가 남의 걸 외워서 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돌고 이게 벌써 15년 16년부터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좋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오늘 첫 강의에서 그동안에 뭐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강의들이 계속 있지만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비대면의 어떤 언택트 시대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정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간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뭔가를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잘못된 방법대로 하다가 나이만 자꾸 먹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한테 어렵다고 그렇게 뭐 생각이 돼서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좋죠. 수능으로 할 수 있고 좋은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제가 15년, 16년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현장에서 가리킨 일타 강사로서 좋다. 나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물론 있고 그 학생들은 또 우리 학생들만의 반식으로 제가 열심히 가르치겠지만 그동안에 강연에도 다니고 책도 쓰고 실질적인 방법을 얘기해준 그 선생님으로서 이 시대에 더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또 15년, 16년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의 노하우, 또 지금 시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은 이제 칠판 강의를 좀 벗어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더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하는 방법들이 뭔지를 여러분들하고 잘 이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첫 번째, 언택트 시대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 특성상 서류를 받는 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고나 우리가 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한테는 생활기록부를 받고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증빙서류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증빙서류와 생활기록부가 대학에 가는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의 제 강의나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먼저 그 시작점이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정확하게 그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역량과 연결이 돼 있어야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앞으로 이제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겠죠. 프로젝트도 하고 전공 역량에 대한 봉사도 하고 비대면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내 거가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에 굉장히 잘 이렇게 길이 설정이 되어 있는 학생과 그냥 남의 것을 받고 혹은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한 탐구가 안 되어 있는 학생과는 그 사이가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 뽑히냐? 뽑히는 아이들의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관점을 갖고 이 관점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을 만들고 성장시켜서 구체적인 페이퍼화가 되는 거죠. 이 전공 역량에 대해서 일반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증빙서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미 칠판 강의 영상을 통해서 7, 8년 전에 다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유튜브 강의나 뭐 대중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조금 변한 게 있다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약간씩의 그 기술적인 변화는 좀 변했겠지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발점이 누구한테 나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인지가 된 상태에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대입 교육에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학생들, 해외고 같은 학생들, 또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이 대안학교의 대안교육의 대안성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교육 방법과 다른 방법의 시스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자유로운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라고 해도 사실상 내가 누구이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전공이 나 외의 타인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나의 달란트가
타인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치관으로 표출이 될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거의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제가 15년, 16년 전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잘 로드맵을 짜서 부모님들의 어떤 관심과 애정 속에서 잘 끌어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적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 좀 실패를 하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외 고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버님 주재원 때문에 미국이나 어떤 영국이나 이렇게 가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대학의 목표를 해외 대학을 두고 가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어떤 의사하는 그 로드맵이죠. 해외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국내 대학은 사실은 안 가겠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코로나에 지금의 이런 시대 때문에 어떤 큰 로드맵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가 생각했던 것이 일순간에 뭔가가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고 그런 방법들이 변하게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방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보는 어떤 상황들은 이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뭔가가 잘 갖춰지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니면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쪽 부분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거와 어떤 시련과 뭔가가 당했을 때 혼동스럽고 그런 아이들을 잘 하는 방법들과 노하우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혼동과 어떤 시련을 겪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부분대로 수정해서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16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의 경우는 전자보다는 후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뭔가 어그러지고 생각보다 달라지고 뭔가 자기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을 같이 지켜보는 학부모들 이런 속에서 방법을 찾고 진정한 어떤 자신의 생각에 어떤 본인이 누구인지를 찾고 그걸 통해서 힘을 기르는 그걸 갖고 본인만의 전공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과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본인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만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서류들과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과정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전 시간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또 앞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끝맺을 때까지 제가 오늘 시간에 할 거는 언택트 시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잘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몇 명 뽑고 어느 학교에서 뭐를 하고 이것도 좀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가깝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학교 모집 요강도 그렇게 놓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이미 요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해야 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왜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두 달 할 수 없고 끝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쭉 우리가 준비를 해서 본인의 어떤 시간과 경험과 그동안의 어떤 본인이 갔던 길을 갖고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대학을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점에서 어긋나 버리면 내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재수생들처럼 지금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본인이 가는 길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을 뽑고 뭐를 하고 하는 건 이미 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2024 3학년도 내후년까지도 나와 있으니 수능은 최저 등급은 경희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만 국제학부는 수능 없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나름대로 똑같아요. 경희대학교 뭐 그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오히려 더 전공 적합성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을 좀 더 강화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그렇게 없는데 그건 이제 봐야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거를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더 밀접하게 더 칠판 강의보다는 더 여러분들한테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왜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의 관점이 있어야 그 관점으로 객관적인 서류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놀라운 부분들이 이 부분에 숨겨져 있어요. 본인이 생각한 관점이 없는 아이는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교수들이 원하는 그 아이만의 과정을 통한 경험이라고 우리 자소서에서 쉽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한 이 아이만의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답안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관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공모전이라고 해도 의대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들, 의대 중에서도 전공과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들, 그 과에서도 본인의 경험에서, 본인의 생각에서, 본인의 정체성에서 나온 이야기로 시작한 아이와, 그냥 의대도 마찬가지. 의대도 뭐 다 의대 가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를 고른 아이와 신경정신과를 고른 아이와 응급의학과를 고른 아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들도 틀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국제학교나 마찬가지로 해외고나 대안학교나 결국은 프로젝트가 그 생기부에 담길 수 있냐 없냐, 전공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 경험들이 어떻게 성장이 되어 왔냐 없냐, 그 경험들이 어떻게 타인을 위한 열린 자세로 자기만의 헤게모니 답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만의 목소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자소서와 면접이 달라지는데, 다시 말하면 자소서와 면접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는 얘가 붙을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조차 없다면 어떻게 앞으로의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해놓은 걸 자기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학에서 교수들은 이미 그 아이들의 말과 자소서 쓴 글과 행동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라서, 우선 오늘 이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라는 영상을 본 우리 학부모 학생들, 우리 이제 그 2022학년도 학생부,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남 따라할 필요 없다. 내 거를 우선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다? 내 거를 그냥 주관대로 막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이미 16년 동안, 17년 동안 입학과정연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포맷이,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맞게 내 것을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주관적인 내 것을 얼마나 그 객관화에 옮겨 넣을 수 있냐가 사실은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키는 선생의 노하우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내 거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그 어떤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에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고교학점제 2024년도 고교학점제하고 오면서 점점 이 능력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가서 살 때도 필요하고, 취직을 할 때도 필요하고,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취직 그 이 너머까지도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어떻든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대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럴 때 내 거를 찾고 내가 찾은 것을 갖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 구체적인 규칙에 대입을 시켜서 자기 걸 만들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고, 저 역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제 어떤 생명을, 제 어떤 그 기간을 제가 바쳐서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 정말 살아있는 노하우들을 지금 이렇게 뭐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왜냐하면 모방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게 그동안 제가 칼럼도 쓰고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뭔가 기회만 되면 얘기하려고 노력을 한 것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자기 걸로 그렇게 해서 얘기들을 하고,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미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얘기를 드린 것들을 보고 저한테서 이제 이렇게 정보들을 제가 항상 가감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뭐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컨설팅의 의뢰가 오면, 사실 컨설팅이라는 건 가리키는 그 상황부터가 그 아이에 맞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맞으려면 아이를 가리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보통 저하고는
빨라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 준비를 해야 대학을 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학에서 준비하는 과정의 기간을 이미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양질의 어떤 그 퀄러티의 내용들을 제약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거치면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런 기간 없이 그냥 한 번 그렇게 아이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갖고도 기존의 컨설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혹은 한 번 비대면으로 그렇게 아이하고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듯한 그런 그래서 저는 내가 말하는 걸 갖고 그렇게 방법을 알아서 나한테 왔다면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런 일부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런 저희 어떤 이런 그 또 제가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제자들과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스승은 제자한테도 배우는 겁니다. 또 물론 제자가 스승한테 배우지만 이 귀한 어떤 과정들을 그렇게 세상에 막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노하우들이 나올 텐데 걱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들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보면 지금 시대에는 정말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아주 돌아가지 않는 방법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좀 봐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이렇게 보죠.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업으로 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한테 정말로 뭐 내신 몇 등급에 뭘 해서 어떻게 대학을 갈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저는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건 삶에서 목적을 잃거나 삶에서 로드맵이 깨진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방법들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삶을 다시 긍정적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 이상의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칠판 강의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강의는 좀 우리가 걷어들이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인생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의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도 더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그 전형 자체의 성질이 권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것식으로도 하고 하면서 AI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택트시라고 해도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됐고 사실상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면 그 크게 막 이렇게 막 그 강연을 크게 열지 않아도 오히려 지금 시대는 더 대중들과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문화 컨텐츠고 또 문화예술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강사로 뭐 우선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강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대학에서 많은 것도 하지만 우선은 지금 제가 저희 어떤 목소리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오늘 딱 하나만 정리하는 우리 시간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혹시 내 자신을 잠깐 잃었다면 혹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다면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의 뭔가를 포트폴리오를 따라가고 있다면 당장 지금 그만두시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이거가 중요한 거지 남을 따라한다는 것이 이미 내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하고 있다면 정말 이제 그만 멈추시고 대신 제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저한테 비대면 수업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재밌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접근을 하고 그 재미 속에서 본인이 성장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본인이 찾아가는 과정을 또 겪고 그러면서 세상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과 생각과는 다른 우리가 뭔가 찾아서 타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배워나가자고요. 이게 대학을 가는 전형은 맞지만 그 제가 대학을 붙이는 대학 대입 선생인 건 맞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전형입니다. 자, 너무 첫 시간에 좀 길게 말을 하면 이미 길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끊임없이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소모임 콘서트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오늘 한 가지만 알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대입 방법에서는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또 권연교육은 그것을 돕는 것서부터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그래서 위축돼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지금 물론 잘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더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찾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찾는 이래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저 권현 선생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